2021년 8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일 확진자 239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기록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상황.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자 락다운을 실시한 퀸즐랜드주. 4단계 국가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광역권의 봉쇄 조치가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는 확산 추세에 있고 1일 확진자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는데요. 지난 29일에 239명의 1일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일요일 발표에도 2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6월 16일 본다이에서 시작된 델타 변종 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수는 지금까지 3,427명을 기록했습니다. 115명은 기존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92명은 가족들끼리, 그리고 다른 23명은 밀접 접촉자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감염 기간 내내 격리됐었던 사람은 80명, 부분적으로 격리된 사람은 35명이고 26명의 확진자는 감염 상태에서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대다수는 계속해서 봉쇄령 추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드니 서부 및 남서부의 8개 카운슬 관할구역 주민들이며 3분의 2가량이 40대 미만의 젊은 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원래 7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락다운 조치를 4주 더 연장하여 8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동과 생필품 구입 때문에 집을 나설 경우 10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슬 지역 내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 지역이 기존의 페어필드, 캔터벨리, 뱅크스타운, 리버풀, 컴버랜드, 블랙타운에서 파라마타, 캠벨타운, 조지스 리버 카운슬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 8개 카운슬 지역 주민들은 집에서 5km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을 나서자마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에 대한 벌금도 200불에서 500불로 늘어납니다. 점점 길어지는 락다운 조치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장기간 완전 고립이 되면서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락다운 지역에 있는 싱글은 다른 한 명과 버블을 형성할 수 있게 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방문할 수 있게 다른 한 사람을 지정해 직접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한 사람은 바뀔 수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자체 8곳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험지역 안에 사는 사람이 버블을 형성하고 싶을 땐 본인 집에서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방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지난주에 시드니에는 대규모 락다운 반대 집회가 열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시위대 중에서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며 확산의 공포는 더 커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강력한 경고를 내리며 지난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1,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드니 도심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았고 도심으로 오는 택시와 공유 차량 업체들에게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경고하며 집회를 무산시켰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 시드니 광역권에는 300명의 군인들이 투입되었는데요. 군인들은 주민들이 자택 머물기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락다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지 등의 확인 임무를 맡게 됩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17세 여고생 1명이 신규 지역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3일간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했고 이 중 이틀은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 31일 6명의 신규 지역 감염자가 추가가 되자 퀸즐랜드주에서는 3일간의 엄격한 락다운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등 퀸즐랜드 남서부 11개 카운슬 관할 구역에 대해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필수적인 이유 외에는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브리즈번 고교생과 관련된 감염 사례는 계속 발생해 일요일에는 9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1일 확진자 9명이라는 숫자는 퀸즐랜드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보고됐었던 1일 확진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늘 아침 발표에도 1일 신규 감염자가 13명으로 늘어나자 기존 8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는 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좋아진 상황 덕분에 코로나 발발 이후 5번째 실시되었던 봉쇄 조치가 완화됐는데요. 이후에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1일 신규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신규 확진자들이 모두 기존 감염자가 연계가 되어 있었고 감염 상태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확산 위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전국 비상내각회의에서 4단계로 된 새로운 국경 재개방 계획이 합의가 됐습니다. 1단계는 억제 상태로 현재의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짧고 엄격한 락다운이 적용되는 단계이며 전체 성인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맞으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전환의 단계로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2단계로 들어설 경우 락다운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공중보건 수칙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호주 입국자들의 수는 여전히 제한이 되지만 더 많은 백신 접종자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숫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학생비자와 경제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입국도 허가될 예정입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맞으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해당 단계에서는 전체 광역권에 대한 대규모 락다운은 일어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일부 목표 지역에 대해 봉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호주인들은 숫자 제한 없이 귀국이 허가가 되며 학생과 경제비자 소지자들의 입국도 늘어납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자유여행 협정, 트래블 버블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4단계는 최종 단계로 국가를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코로나 이전같이 국경이 개방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1일 평균 17만 회에 가까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1230만 회 이상의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19.1%이고 1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41.4%입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는데요.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전체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하면 백신 2차 접종자들은 봉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해외 입출국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1일 확진자 239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기록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상황.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락다운을 실시한 퀸즐랜드주. 4단계 국가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